마음먹기에 달렸다. 오래도록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병원에서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신경성이라는 말을 흔히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도 마치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건가 싶은 자기의심의 그림자를 안고 쓸쓸하게 병원문을 나선 적이 많았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말도 듣고요.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주위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놀리듯이 제게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의식을 일깨워주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의사분들이나 주위 사람들 또 가족이 꼭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니죠. 오랜 고통을 하염없이 호소하는 사람에게 달리 해줄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이 말이 서럽고 서운하고 씁쓸하죠.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고립감도 심화되고요. 이런 문제의 핵심 원인이 에너지체일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성이라는 말은 육체와 마음을 연결하는 그 뭔가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 몸은 육체와 다른 에너지체라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이치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주면 이른바 원인 불명의 신경성 증상들이 해소되기도 해요. 미국 내에서 탄생한 EFT라는 치유법은 베트남에 참전했던 부상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쟁에서 몸을 다친 군인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팔다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아무리 약을 쓰고 정신과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으니까 기존의 의학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막막했겠죠. 그런데 감정적인 측면과 에너지적 측면을 결합해서 치유를 하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EFT가 국가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계기죠. 저 또한 이 치유법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Emotional Freedom Technique, 감정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에너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결합해서 대화와 함께 몸의 특정 부위들을 톡톡톡 쳐주는 것이 기본 테크닉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방법이 저 끔찍한 전쟁의 악몽과 부상의 고통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에너지체는 어떻게 치유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몸 안에 흘러다니는 에너지의 파동을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에너지의 파동은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우리가 아는 상식에 따르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좋은 일들을 무엇이 되었든 두루 하는 것을 뜻해요. 자연에서 산책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자신에게 잘 맞게 적당히 먹고 즐거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고 태양빛도 규칙적으로 쬐이고 나무와 가까이 하고 시와 음악, 예술을 사랑하고 등등. 왜 이런 것들이 치유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에너지 파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는 생각을 따라 흘러요. 혼자 하기 어려울 만큼 파동이 떨어졌을 때는 전문 힐러의 도움을 일단 받으시고요. 그러면 힐러들은 어떻게 치유를 할까요? 힐러 자신의 에너지 파동과 의식으로 치유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마다 치유 경과나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클라이언트 자신의 몸 상태와 심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물론 전제는 힐러가 언제나 제대로 된 치유 원리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죠. 애초에 몸 상태가 다르니까 오랫동안 아픈 분들은 치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소가 당사자의 의식 상태입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몸에 대한 공포나 부정적인 상념을 깊이 갖고 있으면 치유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힐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클라이언트의 그 신념을 이기기는 어렵더군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몸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를 실제 몸의 현상과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오랜 습관이랄까 또 자기 나름의 확신과 방법이 있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에 대한 공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느끼는 긴장이죠. 뭔가 큰 소리가 난다든가 또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할 테죠. 두 번째 상황이 치유가에게는 실제로 큰 문제인데요. 심리적 공포심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이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사태 수습을 더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그 공포는 심리적 요소이겠죠. 또 다른 요소로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육체 피로가 쌓여 있는데도 집안일이나 회사일, 인간관계에 대한 강박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아유 성향이 그래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치유 대상이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주위 사람과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자기 나름대로 해봐야 결과가 부정적인 쪽으로 더 심화되잖아요. 본인의 의도와 달리 주위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문제를 악화시키고 주위 사람들도 피곤해하면서 떨어져 나가기 쉽고요. 말하자면 자신의 심리 패턴과 행동 패턴 자체가 충분히 변화할 때까지는 나 자신에게 오직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일수록 선생님 말은 맞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질병을 진단받거나 수술을 한 후에 육체적인 요소를 자기가 심리적인 강박관념으로 끌고 가서 몸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상념을 불러일으키고 또 온갖 부정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찾아 매달리면서 하루 종일 보내기도 해요. 이럴 때는 본인의 의식이 온몸을 쪼여 들어가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스스로 막는 상태가 되더군요. 심리 상태가 무방비로 치달으면서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 사실을 직시하라고 주위에서 조언을 하면 그 당사자나 힐러를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제가 치유를 할 때도 그런 심리 강박 때문에 초래된 몸의 긴장을 해소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에너지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순환도 안 되기 때문이죠.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말하면 몹시 섭섭해하면서 역시 세상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우울증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라는 현실적인 팩트가 이런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자각할 수 없는 증거로 본인에게 확실히 사용되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각종 위로와 설득의 말을 반복하면서 몸을 만지작거리거나 또 원거리로 몸을 케어해 드리는데 이것이 몸 치유겠어요? 사실상 심리적인 치유 작업이죠. 몸의 변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도움은 그저 도움일 뿐이에요. 모든 세션마다 강조 드리듯이 또 힐링스쿨 첫 주 수업에서 천명하듯이 에너지는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움직입니다. 치유란, 몸 치유란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생리학적 작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힐링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상조차 자연스럽게 대처하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신경증적인 불안정을 완화시켜주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테크닉과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데서 힐러의 역할은 사실상 끝이 난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에너지체를 대상으로 힐링, 치유라는 것을 하는 한 이것은 부동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육체적 요소는 의사들께 반드시 상담과 진단 받으셔야 하고요. 그러니 에너지체를 치유하는 힐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치유는 마음먹기에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냅시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면 진짜로 힘을 내볼만 하지 않나요? 또 만나요. 안녕.